자, 거기 지역 분석에 관한 이제 설명인데, 자, 3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 자, 밑줄은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산정까지, 밑줄 틀렸죠? 지역 분석은 어떻게 돼요? 항상 여러분이 시험 문제는 요 의의를 또 우선 자주 출제를 합니다. 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의 이 지역의 특성, 자,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을 파악해서 그 지역 내 부동산들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용 방법, 이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의 동향을 명백히 하여 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지역 분석. 여러분,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이 아니라 이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지역 내 부동산들에 있어서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이 지역 내의 부동산들의 부동산 여러 개 있죠. 그 평균 가격인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지역 내 부동산들의 평균 가격인 가격 수준을 판정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인근 지역이라는 대상 부동 속한의 동그라미,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의 동그라미. 여러분, 작년 시험에 지역 요인인데 개별 요인으로 출제해서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작년 시험에.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 대상,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뭐라고 하죠? 인근 지역이라고 한다. 인근 지역. 속한 지역입니다. 2번, 지역 분석의 결과로 인근 지역 내, 요 대체 경쟁 관계는 부동산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인근 지역 내 이 부동산들의 뭐를 표준적인 사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 지역 분석을, 해당 지역을 뭐라고 한다? 전체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을 또 우선 하는 내용이죠. 자, 분석 범위를 보면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넓은 의미 뭐다?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 지역 전체, 이 지역 전체, 전체적이고 광역적인 분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이, 그 부동산을 둘러싼 우리는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 있죠.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요. 지역 대상.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그리고 5번째, 유사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하죠. 대상 부동산이 여기에 속하지 이렇게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속하지 아니하는 밑줄. 그래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이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과 이렇게 지리적 위치는 다르나 지역의 특성이 유사하고,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자, 우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34번 문제로 갑니다.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서 특히 중요한 지역은 3가지인데, 용도적 관점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류할 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이
양지역을 포함한 뭐죠? 동일 수급권. 동일 수급권은 사례자료 수집의 최원방권. 세 가지. 1번 맞는 지문. 2번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의 동향을 명확히 파악을 하여 그 지역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 수준을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여 최유효용을 판정한다. 자, 개별 분석은 평가 대상 부동산이죠. 이 대상 부동산, 여러분 지역 분석은 부동산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인 반면, 이것은 대상 부동산은 뭐를 분석? 개별 요인.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하여 대상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을 판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뭐를 구한다? 가격. 최유효 이용을 판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하는 것을 이렇게 목적으로 한다. 자, 2번 의의로서 맞고요. 3번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과 선행돼. 여러분 지역의 특성에 제약하에 개별 요인 분석이 이루어지니까 지역 분석이 먼저. 여러분 3년 전에 정답 물었죠? 후행. 이 절차상 선후 어디가 먼저 하느냐? 이 분석 절차상 선후 관계를 보면 지역 분석이 먼저, 개별 분석은 나중. 정답 많이 묻습니다. 3번 맞는 지문이고, 4번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지만 하니까 틀렸죠.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그래서 4번 틀린 지문 정답. 지역 분석은 당해 지역을 전체적으로 거실 차원에서 분석하는 개념입니다. 자, 35번 틀린 것. 사례 자료를 동일 수급권 내에 유사 지역에서 구할 경우는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을 여러분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지역이 동네가 다르거든요. 동네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뭐가 필요하다? 지역 요인 비교 과정 필요하다. 지역 요인 비교 과정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하니까 틀린 지문 1번 정답. 2번 인근 지역과 동일 수급권 내의 유사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거기 그 지역 내에 부동산 상호 간에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여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하죠.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말하고,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은 사례 수집은 쉬운데 용도적 동질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인데, 자,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우리 다 다르죠. 자,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도심의 사무실로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지역의 명성, 품위, 선호도 등에 따라서는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기도 한다. 자, 소문난 고급 주택가 지역은 대체 지역이 없기 때문에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진다. 자,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로 갑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 지역 요인 분석, 가격 수준 판정. 이게 포인트죠. 2번,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는 작업. 이건 개별적 요인, 가격. 이게 포인트. 맞는 질문. 부동산 가격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 자, 그 3번에 개별 분석에서는 할 때 개별 분석 네모. 시험에는 이것도 지역 분석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주의해 두시고. 네 번째, 개별 분석에서는 개별 요인 작용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최유효용의 판정이 가능합니다. 지역 분석은 부분 분석이 아니죠. 지역 분석은 전체적인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건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요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차원이라면은, 요거는 앞에는 지역 대상, 요건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차원에서 전체에 대해서 무슨 분석? 부분 분석. 광역적에 대해서 국지적 분석이고,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과 관련한 균형의 원칙과 관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5번이 틀렸죠. 지역 분석은 전체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부분 분석인데 최유효 이용 범위 아닙니다. 표준적 사용의 범위 내에서 최유효 이용을 뭐 한다? 판정을 해서 뭐를 한다? 우리는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이 표준적 요 사용의 범위 내에서 뭐를 판정? 최유효용 판정. 그래서 최유효용은 표준적 사용을 지표로 해서 결정되는 피결정성을 가져요. 표준적 사용의 범위 내에서 최유효용을 판정합니다. 틀린 지문은 5번이 정답. 우선은 원가법에서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가 뭐죠? 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 자, 우리가 9번을 문제 보시면은 자,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재조달 원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재조달 원가는 신축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투합의 신축 시점이 아니죠. 기준 시점입니다. 자, 재조달 원가는 이 건물의 신축 시점이 아니라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짜인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 (1번) 틀린 질문. 2번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기준이 있죠. 자,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 건물에 있어서의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데, 건물을 구할 때는 자기가 직접 건설을 하든 도급 건설을 하든 뭐에 우리나라에서는 도급 건설 기준 원칙에, 우리나라에서 뭘 기준? 도급 건설 기준 원칙.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라도 도급을 한 것처럼 구하라. 그래서 2번 자가 건설인 경우에 재조달 원가는 도급 건설한 경우에 준하에 처리한다. 왜? 도급 건설 기준 원칙이니까. 자, 건물은 도급 건설 기준 원칙이에요. 2번 정답. 3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뭐가 있다. 재조달 원가의 종류는 재생산 원가 또는 복제 원가가 있고 대체 원가 대체 원가 또는 대체 비용의 개념이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3번에 대체 원가를 이용하여 재조달 원가를 구할 경우에 물리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능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다는 것에서 바뀌었어요. 대체 원가는 오래된 건물, 자, 오래된 건물에 적용을 하고, 재생산 원가는 뭐를? 신축 건물,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은 복제, 똑같은 걸 만드는 거고, 오래된 건물에서는 뭐다? 대체 원가. 자, 여러분 6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그러면은 6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은 60년 동안 많이 변해요. 건축 재료의 변화, 건축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재생산 원가로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대상 부동산과 뭐를? 동등한 효용. 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효용을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비용이 대체 원가입니다. 그래서 효용 측면에서의 우리는 원가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건물이니까 이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기능적 뒤떨어진 부분, 기능적 감가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 손실을 이미 최신 건물로 조달하면서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뭐를 해서는 안 된다? 대체 원가로 구할 때는 기능적 감가는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시험에 물리적으로 출제를 많이 하죠. 물리적이 아니라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네, 물리적 감가는 합니다.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돼요. 왜? 이미 기능적 감가를 최신 건물로 조달하면서 다 포함이 되어 있다. 3번 틀린 질문. 재조달 원가를 구성하는 이 표준적 건설비. 자, 재조달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자, 노동 비용이나 원자재 비용 같은 직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감독 비용 같은 간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은 뭐를 기준했느냐? 도급 건설을 기준했기 때문에 누구? 개발업자, 수급인인 개발업자의 적정 이윤이 포함이 돼요. 적정 이윤이 포함되고, 발주자인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될 통상적 부대 비용. 통상적 부대 비용을 더해줌으로써 구한다. 자, 수급인의 적정이 포함됩니다. 틀렸고,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면 효용이 나오면 뭐다? 효용이 나오면 대체 원가. 자, 여러분 요거는 뭐죠? 물리적으로 감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니까 요거는 물리적 측면의 원가. 효용이 나오면 뭐다? 효용이 나오면은 대체 원가. 물리적이 나오면 뭐? 재생산, 복제 원가. 복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건물의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는 얼마냐? 자, 20년 전 준공된 5층 건물 연면적, 여러분 바닥 면적이 합친 연면적만 봅니다. 연면적
자, 그리고 준공 당시에 공사비 내용, 직접 공사비 3억 원, 간접 공사비 3천만 원, 그다음 개발업체 이윤 7천 됐더니 총계가 4억, 총계가 바로 뭐죠? 이게 표준적 건설비. 요건 없죠. 지금 문제에서 통상적 부대 비용은 없어요. 제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왔어요? 총 4억이죠. 자, 표준적 건설 비용은 총 얼마? 4억 원이 나왔어요. 4억 원. 자, 그런데 20년 전 건축비 주수를 얼마? 100으로 봤는데 20년이 지났더니 기준 시점에서 봤더니 얼마? 145. 그럼 20년 동안 45% 상승했네. 100 플러스 45니까 45% 올라서 20년 동안. 시점을 수정을 했어요. 자, 준공 당시 공사비를 뭘로? 20년 지난 기준 시점으로 수정. 여기 준공 당시 4억이고 기준 시점에 시점 수정을 한 게 항상 우리는 기준 시점이니까. 예, 기준 시점입니다. 제조달 원가는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했는데 연면적 얼마로 나눈다? 1,450제곱미터로 나눠요. 자, 공 2개 없어지면은 400만 원이 돼요. 자, 공 하나 없어지면은 40만 원이 되고 145 약분되니까 분자는 40만 원이고 분모는 제곱미터 하나만 남죠. 제곱미터당 얼마? 40만 원.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감가 수정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으로 묶인 것은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 여러분이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이 있고 또 평가 목적의 감가수정이 있죠. 자, 뭐를 기준하느냐? 기준했더니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 가격을 기준, 평가 목적의 감가수정은 재조달 원가를 기준. 이게 기억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1번 맞는 지문, 기억 맞는 지문입니다. 기억은 맞고, 니은 회계 목적의 여기서는 관찰감가법 인정하느냐? 감정평가사가 직접 대상 물건을 관찰하는 방법, 회계는 인정하지 않고 감가수정은 인정합니다. 니은은 틀린 지문. 세 번째, 정률법에서 매년의 감가액은 첫 해가 가장 크고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든다. 요거 체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가 정률법,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의 내용연수인데, 내용연수에는 정액법, 정률법, 상환, 기금법이 있는데, 이때 정률, 자, 평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하죠. 정률이니까 매년의 감가율은 일정해요. 이게 정률이니까 일정하다, 율은. 그런데 문제는 감가액이죠. 기계 등에 적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각 초기에는 상각액이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상각액은 점점 체감하기 때문에 기계의 능률이 높은 초기에 상각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한 자본을 안전하게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매년의 감가액은 뭐한다? 체감. 체감이라는 것은 첫 해 상각액이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상각액이 점점 체감한다. 체감. 액은 뭐다? 체감. 디귿이 체감 상각법이에요. 디귿 맞는 지문. 감가 수정에서 감가 요인은 크게 세 가지.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맞는 지문. 감가 수정을 할 때는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뭐를 기준? 경제적 내용연수. 여러분, 이 감가수정에서는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뭐를 기준? 경제적 내용연수 기준.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이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해서 뭐를? 잔존, 기준 시점에서부터 경제적 내용연수 끝날 때까지의 잔존 내용연수를 중시한다. 자, 그런데 우리는 법에 정해진 법적 내용연수를 기준하면서 우리는 경과, 준공에서 몇 년 지났느냐, 경과년수를 중시하는 것은 우리 감가상각. 자, 아까 우리 감가요인 니을인가? 네 번째 보니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요인 모두 고려하는 것은 감가수정인데, 감가상각은 기술적 측면에 물리적, 기능적 감가만 고려하고 경제적 감가, 외부적 감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 내용이죠. 자, 5번 정답입니다. 자, 44번. 다음 중 원가법과 관련성이 없는 것. 자, 경제적 내용연수를 조정합니다. 여러분, 관리를 잘하면 수명이 더 길어지죠. 자, 그래서 잔존 내용연수, 경과연수를 조정한 유효 경과연수를 고려해서 내용연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대체 원가는 뭐가 나타난다? 대체 원가로 재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되죠. 이미 기능적 감가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원가와 기능적 감가, 원가법과 관련이 있고, 대체 원칙, 여러분 재조달할 물건은 평가 대상 물건과 대체가 가능해야 돼요. 대체 원칙. 그리고 단위 구성법. 자, 여러분 요거는 맨 5번은요. 우리는 재조달 원가 구하는 방법이에요. 총가격 적상법, 단위 구성법. 단위 구성법을 다른 말로 뭐죠? 구성 단위법을 다른 말로 우리는 부분별 단가 적용법이라고 해요. 부분별 단가 적용법. 자, 1번이 정답인데 비율 수정, 수정이 나왔거든요. 비율 수정법, 금액 수정법 이런 것은요. 거래 사례를 보정하는 방법.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거래 사례를 보정하는 방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비율 수정법, 금액 수정법, 비율 금액을 하는 영속 수정법 등이 있습니다. 자, 감가 수정 방법이 아닌 것을 찾는 건데, 자, 45번의 정답은 뭐가 정답? 우리는 거기에 투자결합법 2번이 정답이죠. 2번 투자결합법은요,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도 있고 또 뭐가 있다? 관찰, 감가법, 분해법. 이것은 바로 뭐가 돼? 감가수정 방법이죠. 그러니까 투자결합법은 수익환원법에서의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입니다. 감가수정 방법. 속하지 않는 건 2번이 정답. 자, 47번 문제로 갑니다. 감가 요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기능적 감가와 관련된 것, 아까 균형의 원칙. 또 3번에 경제적 감가와 관련된 것은 뭐다? 적합의 원칙. 물리적 기능적인데, 자, 여러분이 우리가 분해법과 관련해서 내 대상 물건 자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감가는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감가고요. 감가를 이렇게 분해를 해요. 내부적 감가, 또 뭘로? 외부적 감가로 분해. 이렇게 분해를 한다. 또 내부적 감가는 기술적 측면은 또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로 또 분해를 해요. 외부적 감가는 대상 물건 자체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감가로서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예요.
자, 이때 물리적 감가는 치유를 하거든요. 치유하는 데 드는 비용과 치유한 이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는데 여러분 이게 컸다. 치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면 치유를 하는 거고 치유 비용이 많으면 치유를 하지 않는 거. 그럼 요거 하는 거 뭐죠? 요것은 뭐다? 치유가 뭐다? 가능한 감가고 요거는 뭐다?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 그래서 물리적 기능적 감가는 요걸 따져서 치유 가능 감가, 치유 불가능 감가 둘로 나눠요. 물리적 기능적은 치유 가능한 감가, 이렇게 치유 불가능한 감가로 나눠요. 자,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한 부동산 가치 손실이고 또 기능적으로 효용이 감소함에 따른 부동산 가치 손실도 우리가 또 요걸 가지고 따지죠. 치유가 가능한가, 치유가 또 뭐다? 불가능한가. 이 내부적은요, 치유 가능, 불가능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내부기 때문에. 근데 외부는요, 대상 물건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이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치유 자체가 불가능해.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감가. 그래서 여기서 각각에서 감가액을 다 구해서 다 더해줘서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방법이 분해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47번에 4번이 정답인데 경제적 감가는 모두 치유 가능이 아니라 치유 불가능한 요인입니다.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감가 수정의 277페이지에 48번 문제를 보는데 뭐에 대한 정액법이죠. 자, 감가 수정 방법은 정액법에 의한데 정액법은 건물, 구축물에 적용하는데 항상 우리는 건물 출자다 보니까 매년의 감가액, 요 수식은 꼭 기억을 해야겠죠. 매년의 감가액은 항상 일정해요. 일정하다. 이 평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씩 감가된다는 전제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시점? 항상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에 재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잔존 가격 뺀 걸, 요게 감가 총액을 뭘로 나눠준다? 경제적 내용연수. 이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자, 그럼 문제에서 한번 볼까요? 경과는 몇 년? 2012년 3월 1일부터 2017년 3월 1일이니까 5년 경과 있고요. 경제적 내용연수는 50년. 재조달원가 기준 시점에서 얼마? 5억. 잔존가치율은 몇 프로? 10%. 5억이네요. 여기 5억이에요.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원가 5억. 자, 잔존가치율. 잔존가치율은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재조달 원가 얼마? 5억에서 얼마다? 이게 10%니까 5억에 10%니까 5천만 원. 잔존 경제적 내용에서 끝났을 때 남아있는 가격 5천만 원 빼면 얼마? 4억 5천만 원을 경제적 내용에서 50년. 공 하나 없어지면 4,500이죠. 4,500을 5로 나니까 5, 9, 45. 4,900만 원이죠. 5로 나니까 900만 원. 매년의 감가액은 900만 원을 일정하다. 자, 그럼 요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구하는 거예요? 뭐를 구하는 거? 감가 수정액 구하는 거죠. 감가 수정액은 매년의 감가액 얼마죠? 900만 원의 경과년수를 곱하죠. 경과년수 몇 년 경과? 5년 경과. 곱해줬더니 얼마? 9, 5, 45. 4,500만 원이 나오죠. 감가수정액은 4,500만 원. 매년의 감가액의
준공에서 몇 년 경과했느냐 곱해주는 겁니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계산 문제 거기 49번, 51번하고 감가수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사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